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자가 현장 속으로 가는 프레스코입니다. 네, 오늘부터 4일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정치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출석을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 최은미 기자가 가 있습니다. 최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야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국회 본회의장, 제 바로 뒤에 보이는 저 로텐더 홀에서 지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에 시작해서 배진교 정의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요. 그 이어서 오늘 첫 대정부 질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데 지금 여야 합의에 따라서 의원 11명이 12분씩 질의를 하게 됩니다. 야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부터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집중 거론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통합당에서는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 후보자의 출신 대학인 단국대까지 직접 찾아가서 학적부를 보고 왔다면서 단국대에 편입학하는 과정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부당한 입학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태경 미래통합당 정보위 간사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65년 9월에 단국대에 편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5학기를 편입할 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거 5학기를 어느 학교로 받은 거냐? 본인이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 법정대 상학과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5학기 백학점을 인정받습니다. 애초에 65년 단국대에 부정입학을 한 겁니다. 이때 한번 조작을 합니다. 네,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단국대 측과 그리고 박 후보자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도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 대상자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미 국민의당과 함께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상태라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얘기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 해임을 재차 건의할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해임 건의안 표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는 표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일 안건으로 상정돼서 표결할 가능성이 유력하거든요. 그런데 재적 의원 과반 이상, 그러니까 150명 이상의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야 해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통합당은 민주당, 특히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네, 2시에 시작해서 초반 20분가량을 배진교 정의당 대표의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정부 질문은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배 대표의 연설 중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같이 보시죠. 저항하고 싶었으나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N번방 사건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악몽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용기가 필요한 사람,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응원이 필요한 사람 또한 피해자입니다.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주십시오. 모든 정당에 호소드립니다. 피해자의 존엄을 지킬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법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언급했을 땐 또 반대로 통합당 의원들이 공정하게 하라는 거다라면서 소리를 치기도 했고요. 21대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언급이 나오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로텐더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회 상황 알아봤습니다. 현안들 짚어보죠. 유호정 기자. 지금 최은미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오늘 국회 정치외교 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이거든요. 사회 분야는 오늘이 아니에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받았는데요. 탄핵 소추안이 어제 발의가 됐고 이 발의가 됐을 때 추 장관이 좀 환하게 미소를 짓는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서 이제 또 한 번 시선을 끌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통합당은 아무래도 추 장관을 집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추 장관이 주로 단상에 많이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원래는 총리가 주로 단상에 많이 올라가는 날인데 총리보다도 오히려 추 장관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존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전 이제 대정부 질문 때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또 차분하게 여러 답변을 하는 모습을 주로 봐왔는데요. 지금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의원 한 명당 21분 정도 질문을 한다 보면 지금 약 두 번째 의원이 지금 자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초반부터 이제 추미애 장관을 향한 질문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게 화면인데 추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이 내용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세간에서 그냥 떠도는 그 우스갯소리라 방송에서 다루는 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 추미애 장관이 총리 같다는 얘기를 아마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문제도 꺼내시고 막 여기저기 많이 이제 현안에 올라오니까 오히려 총리보다도 말씀이 더 많다. 이런 뜻 같죠? 뭐 잠시도 하루도 언론에 안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에 휴가 냈을 때는 어디 산사 가서 뒷모습을 또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되니까 언론이 관음증이 있다 그랬거든요.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보도하고 샅샅이 조사하냐 했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그걸 또 즐기는 측면도 있죠. 본인이 계속 또 자료를 내고 또 이슈를 만들고 하는 거죠. 어제도 그 노트북으로 그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에 관해서 휴대전화 그걸로 또 보고 있는 게 또 나타났죠. 그리고 또 계속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금 투기 단속 뭐 또 계속 또 얘기하고 본인이 그 화제를 좀 끌어들이려는 그런 또 목적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탄핵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큰 기회로 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이 그래도 이제 5선의 당대표까지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중량감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게 분명하긴 합니다만은 언론의 관심, 집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유호정 기자, 어제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 얘기가 주호영 원내대표, 통합당 원내대표가 꺼낼 때 그 무렵쯤에 이제 미소를 적고 또 스마트폰으로 윤석열 총장의 부인 또 장모에 관한 자료를 보던 장면이 사진에 찍혔는데 그 자료가요?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자료인가요? 네, 법무부 입장은 공식적으로 법무부 내부 자료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추 장관에게 전달된 이 경위에 대해서는 법무부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답변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어제는 그 모습만으로 좀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사실 윤석열 총장 장모 측의 변호인이 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까지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추 장관은 5선의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 생활을 오래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언론에 집중 관심도가 높은 저 자리에서 자신의 핸드폰이 찍힐 수 있다는 걸 몰랐을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거든요. 그런 점을 이제 잘 알고 있는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 가족 사건 자료를 꺼내서 정독을 한 거는 아무래도 장관이 총장 가족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좀 공개적으로 알린 셈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이 보던 자료의 내용이 지금 화제입니다. 내용 보면 토지 매각 추진 및 대출금에 대한 연체 발생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특히 윤 총장 부인 회사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윤 총장의 장모 측 변호인에 따르면은 수사 문건 외의 내용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시 의정부지검에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정부지검 수사문건에는 이 부동산 취득 경과만 있을 뿐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내용은 없었다라면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예. 윤 총장 안에도 공소장에는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회사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보고 좀 구체적인 부분을 보고 있는 게 과연 저 문건이 예.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닌 어떤 사인 간 거래 내용을 공식 문건 양식으로 검토하는 건 민간인 사찰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검에서 만든 수사 자료에는 윤석열 총장의 부인 이름이 아예 안 나오죠. 네, 근데 지금 맞습니다. 추 장관이 보고 있는 저 화면에는 윤석열 총장 부인 이름이 딱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변호인 저 나오죠? 같은 무슨 회사, 경우에도 수사 이렇게. 자료를 대부분 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 부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무부 측에서도 이게 공식 법무부 문건은 아니라고 얘기를 예.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회사라고 가로치고 나오는데 의정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검의 수사 보고서에는 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 장관은 도대체 저 문건을 누구에게서 받아서 보고 있는 건가? 그러나 저 문건을 사진을 잘 들여다보면요. 법무부 공식 문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호들이 나타납니다. 뭐 이렇게 네모 표시, 사각형 표시, 그다음에 동그라미 표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로 문서 작업을 할 때 주로 쓰는 기호들이거든요. 그런 기호들이 지금 저 사진에 찍힌 걸 보면은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문건이 아니냐. 그렇다면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이 피해자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인 사찰을 한 건가? 이런 논리가 또 추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법무부 입장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형식 등이 법무부 자료하고 비슷해서 예. 이게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윤 총장 관련 보고 자료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법무부는 저거는 법무부 내부 문건도 아니고 어디서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예. 다만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는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 어쨌든 법무부가 자신들의 내부 문건이 아니라고 지금 부인한 상황이니까 지금 예. 과연 이 문건의 출처는 어디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확산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추 장관이 직접 문건이 어디서 입수했는지 또 누가 보낸 자료인지를 아마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게 미스테리한 부분은 남네요. 법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만든 문건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고 또 이 문건이 민간인 사찰일 수도 있다라는 또 변호인 측의 주장이 있다 보니까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측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개별 보고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에서 만든 문건은 아니다라는 것도 언론 보도일 뿐이지.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추미애 법무장관 비서 라인 또는 예. 보좌진에서 보고용으로 만든 그런 문건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무부 공식 입장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고요. 장관 보좌관 이제 국회 그렇습니다. 보좌관 출신인 이제 장관 보좌관들이 만들 그렇습니다. 수 있다. 특보 왜냐하면 뭐 이런 분들이요. 예. 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지금 새삼스러운 뭐 대외비가 아니고 예. 이미 언론에 공개된 문건들을 뉴스타파가 정리한 한번 보도했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걸 민간인 사찰이다라고 상대방 변호인 측에서 주장한 건 제가 볼 때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문건의 출처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이런 부분을 장관이 알고 있는 게 맞느냐 또는 예. 모르고 있는 게 맞느냐 그게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관련된 그런 예.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금 뭐 내사 단계가 아니고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347억을 잔고 증명을 허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미 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모르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증거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정리를 예. 한 부분인데 그게 여전히 지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좌진에서 정리해서 충분히 알 볼 수가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제가 예. 볼 때는 모르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걸 예. 가지고 정치 공세로 나가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저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군요. 네, 예. 더구나 검찰총장과 관련된 문제니까. 윤석열 총장의 혹시 이 분위기라든지 반응은 나왔나요?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부인 또 자신의 장모와 관련된 보고서를 읽고 있는 저 사진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은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뭐 청문회나 국회에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공세에 자칫하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최대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계속 꺼내고 있어요. 여러 언론들이 질타를 했어요. 그러지 말아라라고 아마 동료 정치인들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추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부동산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뭐 최근에 얘기 나온 부동산 얘기가 부동산 가격 내리기 실패는 뭐 돈 때문이다. 부동산이 투전판이 됐다. 이런 글들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검찰에다가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부동산 등 금융 투기 자본의 불법 행위 그리고 차명 거래,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라. 이런 지시를 어제 검찰에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영역을 넘어서는 부동산 문제까지도 꺼내고 있는데 본인은 이제 국무위원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마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요, 추미애 장관이 동료 정치인들로부터 민심을 많이 잃고 있다 이런 얘기도 꺼내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통합당에서 주로 꺼내는 얘기긴 합니다만 민주당 내 정서도 뭐 크게 다르진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사석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도 추 장관이 자기 정치 너무 심하게 한다. 너무 오버한다. 그리고 저러다 큰 사고 치는 거 아니냐. 이 정권에 큰 부담이 된다. 컨트롤도 안 되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민주당 내부의 엑스맨처럼 취급하는 의원들을 꽤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표로 연결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 당 의원들하고 보는 관점이 크게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뭐 그게 150표석의 이게 탄핵소추 의결까지 가는 걸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추 장관 하는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체가 박수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조혜진 의원이 미래통합당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 속사정을 뭐 얼마나 잘 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기동량으로 듣든 민주당 내에서도 추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민주당 내 동료 의원들로 하여금 추 장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일까?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이 인심을 잃게끔 만드는 걸까요? 그동안에 뭐 검찰 중립, 독립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부지런히 각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또 인사권 행사하고 채널A 수사, 강요, 미수죄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잖아요. 이런 총체적으로 너무 좀 추미애 장관이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조홍천 의원, 민주당 의원도 그런 얘기했죠. 저런 장관은 처음 본다. 좀 많이 좀 정제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매일같이 언론에 나오니까 좀 그런 말을 한 거 아니냐 뭐 싶은데 아마 탄핵 이 해임 결의안 건의안은 그렇다고 해도 뭐 통과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민주당이 173석이나 되거든요. 몇 명이 이탈하면은 뭐 건의안이 150석이 넘게 통과되는데 173석이나 되고 이 또 진영 대결 양상이 있고 또 자칫하면은 지금 박원순 사건이라든지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까지 좀 가소화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해임 건의안 통과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잘 못된 거 아니냐. 이건 국무위원으로서는 말할 수는 있다고 해도 그래도 좀 시스템으로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투기 단속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말은 할 수 있는데 매일같이 한마디씩 하는 게 지난 정권이 잘못해서 이건 문제다. 뭐 그린벨트 문제, 금융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를 매일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도 지금 한 열흘간 이상 혼선 빚다가 며칠 전에 대통령이 정리함으로써 혼선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가뜩이나 국민들이 피곤한데 부동산이나 검찰이나 여러 문제를 매일같이 거론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게 추미애 장관 때문에 좀 쌓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할 말은 하는 건 좋은데 좀 정제되고 절제되고 시스템에서 움직이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은 추 장관이 본인의 탄핵 소추안 얘기가 나올 때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또 이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그런 문건을 보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추다르크다. 역시 강인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윤석열 너 꼼짝 마라. 추다르크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지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굳이 저렇게 환하게 웃을 필요가 있을까? 굳이 저 본회의장에서 그런 보고서를 읽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굳이 부동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현실적으로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이 예.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뭐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는가 예. 하면 통합당 보수 세력은 또 강력하게 반대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통합당 얘기보다도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혜진 의원의 말이긴 하지만. 그거는 상당히 좀 일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조혜진 의원의 일방적인 예, 얘기다. 예. 상당히 그거 위험하고. 왜냐하면 예. 실제로 탄핵 소추안이 지금 발의가 됐기 때문에 표결 결과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표결 결과에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0명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통합당하고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했지 않습니까? 110명인데 예.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요. 제적 과반을 넘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데 왜 했느냐? 일종의 추장관 예. 때리기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공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지도 않을 일에 과연 민주당이 이탈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예. 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통합당에서 때리고 나온 이유는 결국 이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예. 그 선봉에 있는 추미애 장관을 때리자는 거기 때문에 명분 없는 일에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동참할 사람이 없다라는 예. 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해찬 대표의 장악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태 그리고 또 뭐 부동산 문제 예. 이렇게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이탈표를 던졌을 경우에 징계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과연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행위냐 예. 없느냐라고 논란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지금 불법 투기 세력에 대해서 엄단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5가지 구체적으로 엄단 행위를 내놨지 않습니까? 뭐 예. 차명 거래라든지 그리고 뭐 사모펀드라든지 불법 금융 투기 세력 엄단해라. 그리고 그린벨트 불법 거래를 엄단해라.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직무유기가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다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봅니다. 예. 그러나 민심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는 다르게 추미애 장관의 일련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어떻게 민심은 또 움직일지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